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아침 출근길이고요.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비가 좀 내리고 있고요. 빗길의 강변북로를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40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 책정, 처음에 이제 분양가를 책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 분양가를 책정했을 때 이 분양가와 실제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매매가가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요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전에는 한 사람이 사업주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자가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업주일 때는 이거를 이제 이 분양가를 어떻게 팔 것인지, 어떻게 팔면 효과적으로 잘 팔 것인지, 요거에 포커스를 두고 이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요.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이제 이걸 분양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각 개인 각 회사마다 이제 시절이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을 때, 이렇게 더 받을 수 있을 때, 이때를 이제 매매 타이밍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지식산업센터가 100이라고 봤을 때요, 이 100 중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금액 대비입니다. 금액 대비로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가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전체 지식산업센터 안에 이제 근생 포함해서 근생, 지원시설, 기숙사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매출을 봤을 때 한 3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7대3 정도의 비율이 보통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매출의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 비율이 6으로 떨어지고 근생 비율이 4로 올라가고, 많게는 지식산업센터 비율이 5로 떨어지고 근생 비율이 5로 올라갈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입지가 이렇게 근생에 더 최적화된 입지, 이런 입지일수록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내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70% 부분이 보통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 부분을 지식산업센터로 가게 됐을 때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사전에 이 평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분양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지식산업센터는 평균 가격이 700만 원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분양가를 책정을 하시겠어요? 70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20층이라고 칩시다. 20층이라고 치면 한 가운데를 700만 원으로 놓고요. 이제 이 건물은 좀 싸게 보이고 분양가가 좀 싸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층은 뭐 한 650만 원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가장 높은 층은 750만 원. 위층하고 아래층이 한 평당 전체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양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분양가가 이제 중간층이 100만 원이 될 수 있게, 700만 원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보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분양가를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하고,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가가 책정되었던 모든 대부분의 현장들이 저층부는 이제 그 분양가가 싸고 고층부로 올라갈수록 분양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저층부 4층, 5층이 가장 분양가가 적게 책정이 되고, 가장 꼭대기층이 가장 높게 책정이 되고, 이런 현상을 대부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파는 사람, 사업주가 그렇게 잘 팔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략인데, 대부분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이제 명분을 심어 놓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 전망도 좋고, 위로 올라가는 거를 더
대한민국에서는 또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 지식산업센터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크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향이 더 선호한다, 물론 이제 일부 부분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그 또한 크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을 매길 때는 주거와 똑같은 형태로 선호하는 호실이 있는 것처럼 해서 더 비싸게 매겨지고 더 단가를 높여서 매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양을 맨 꼭대기층과 맨 아래층이 100만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처럼 꼭대기하고 맨 아래층의 이 분양가, 이 갭이 100만 원이 차이 났던 이 갭은 100만 원이 차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이제 시장 논리로 가는 거고요. 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봐온 결론으로 봤을 때 처음에 분양가 그대로 그 비율대로 위에는 높고 아래는 낮고 이런 형태로 매매가가 책정되어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서 투자로 들어가실 때, 이렇게 임대사업으로 들어가실 때는 굳이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그 건물에서 싼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상황과 이런 데이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처음에 판매할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다가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분양가를 맨 처음에 분양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분양가를 책정을 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위에하고 아래층이 평균 100만 원이 차이가 났다고 하면 한 층에서도 또 이제 기준을 또 다르게 둡니다. 한 층에서도 향이 안 좋은 쪽이 조금 가격이 빠지고 향이 좋은 쪽으로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코너 호실을 가격을 올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호실들을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한 층에서 또 평균 가격을 또 따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호실, 안 좋은 호실, 선호하는 호실, 안 선호하는 호실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지게 만들고요. 또 선호하는 호실들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그 옆에 호실을 같이 끼어서 팔 수 있는 이런 현상으로까지 실질적으로 분양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분양가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선호하는 현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판매자의 의도, 판매자가 어떻게 하면 잘 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정확하게 깔려진 이후에 이 분양가가 책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요, 전체적인 분양가를 보시면, 여기는 평균 가격이 얼마인데 저 층부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 층부는 이렇게 잡아놨구나, 이 갭이 얼마가 차이 나는구나, 한 층이 평균적으로 5만원씩 차이가 나서 올라갔구나, 10만원씩 차이가 나서 올라갔구나, 나중에 이게 건물이 들어가서 매매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위와의 아래와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층부가 유리하겠구나, 이런 정도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훨씬 이 분양을 받으실 때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 분양가에 숨겨져 있는 이 의도, 진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또 오늘 빗길인데 아침에 운전 조심해서 가시고요. 또 활기찬 하루가 되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새로운 부분이 또 하나를 알게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이 유튜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세세한 것 하나까지 알려드려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